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오늘은 벌써 코로나19와 관련된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주제로 본격적으로 54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토픽 54번 쓰기 문제와 유사하게 만들었던 문제였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나 쓰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쓰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응 방법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54번 쓰기 답을 할 때는 꼭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추어서 글을 쓰셔야 합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5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을 갖춰 쓰는 게 중요하죠. 이 중에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1번부터 3번까지는 가운데 본론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54번 쓰기 문제를 풀 때마다 서론은 주제와 관련된, 여기서 주제는 전염병에 해당하겠죠. 주제와 관련된 개념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쉽게 서론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은요, 위에 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거나 또는 주제와 관련된 본론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론 1번, 2번, 3번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시간에 읽은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지금 다시 가져왔어요. 자, 본론 1번에 해당하는 피해는 지금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본론 2번에 해당하는 원인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론 3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세 가지가 있었네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요. 자, 전염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감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확진자라고 나왔었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나도 걸릴 수 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도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아무래도 전염병의 문제는 전염되지 않게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장도 문을 닫고 회사도 문을 닫고 중요한 시설들이 모두 다 문을 닫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비가 많이 든다.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결론이 이거겠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한번 유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결과 도시가 많이 생겨요. 도시화되고, 자, 도시가 많이 생기면 숲이나 들이나 이런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겠죠. 그곳에 도시가 생기니까요. 그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들이 원래 살았던 곳을 잃어버려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우리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요. 원인이 두 가지 이상 됐을 때 이걸 연결해주는 문장 표현이 있었죠.
자, 뭐뭐에 따른, 자, 뭐뭐로 인해,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문장 표현 활용해서 뒤에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응 방법 보면요. 자, 그래서 대응 방법은 자, 백신, 치료제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감염을 멈출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감염병이다 보니까 전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끼리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에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가에서 정한 규칙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서로 배려하고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론부터 결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읽었던 그 단어나 그래서 읽었던 문장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현재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지금 이렇게 써줬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 맞죠? 자,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무엇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각 본론 1과 본론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물어보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 본론 1번, 2번, 3번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서론 쓰기 힘드신 분들은요. 자,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 또는 개념을 한 줄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서론을 작성하시면 가장 짧게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본론 1번 보시면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죠. 자, 주의하실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먼저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접속사 중요합니다. 자, 본론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본론 중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먼저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글을 시작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문제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자, 지금 첫 문장부터 전염병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답을 처음 문장에 잘 보일 수 있게 적어줬죠. 이렇게 첫 문장에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직접적으로 적어주면 아무래도 글을 읽고 점수를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점수를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큰 피해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다. 자, 죽음 써줬어요. 그리고 이게 왜 가장 큰 피해인지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 사회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자,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었죠.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에 시달린다라고 했어요. 자, 동시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생활도 멈추게 되면서 사회는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게 된다. 경제적으로 전 산업이 어려워진다 라고 했었죠. 자, 결국이니까 정리입니다. 앞에 나왔던 죽음, 불안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된다 라는 세 가지 피해 상황을 여기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돈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죽으면 자, 노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옵니다.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사재기라고 해서 물건을 많이 갑자기 사가지고 물건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불안감과 우울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당연히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본론. 자,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 피해가 생기는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지금 접속사 연결해 주고 있고요. 자, 첫 문장에 보시면요, 전염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을 첫 문장부터 밝히고 있죠. 자,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파괴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에 따른, 앞에서 설명한 거 나왔습니다. 원인 1번이에요. 인구 증가에 따른 인류 문명의 발전, 이유 2번이 되겠네요. 으로 인해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자, 이게 결론이 되겠죠. 자, 원인 1번에 따른 원인 2번으로 인해 도시화가 생겼다. 결론이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자, 완성된 문장 다음에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도시화의 결과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와 먹이를 잃고, 지난 시간에 서식지,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했어요. 사람한테는 서식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동물에게 쓰는 말입니다. 도시로 내려오면서 자,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자, 인구가 증가했고 그것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는 모습이 발전했고 그래서 도시화가 되었고요. 도시화되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도시로 내려왔다라는 게 4번이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이게 5번이 됩니다. 결국에 인구가 증가해서 도시화된 것은 모두 다 생태계 파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을 생태계 파괴로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면 즉이라고 해서 앞에 본론 1처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는 이제 인간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된 셈이다. 자,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가 원인이었고요. 자,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인간의 목숨이 위협받았다. 왜요? 전염병 생겼으니까요. 이게 결과가 되겠죠.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 막기 위한 노력이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라고 해서 앞에 원인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 설명해 준다라는 거 알려주는 접속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 보면 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막기 위해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첫 문장부터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더 이상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멈춰야 할 것이다. 자, 앞에 원인이요. 생태계 파괴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을 우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생태계 파괴 그만하자, 도시화 그만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네요.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하자. 그래서 평소에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신약 개발이라는 건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회사 또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투자는 연구할 수 있도록 계속 돈을 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아끼지 말자, 계속 투자해 주자라는 거죠. 평소에도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처럼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이걸 막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계속 개발하고 있자라는 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또한이니까 세 번째네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자, 세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자, 정부에서 권고하는 개인 위생 및 방역의 주의사항에 준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단어, 지금 처음 보시는 단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권고한다 라는 거 나왔는데요. 권고는 강하게 권장하는 것,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권고라고 합니다. 자, 정부라던가 아니면 회사라던가 아니면 학교 같은 곳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달라고 강하게 말하는 걸 권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준수 나와 있죠. 자, 준수, 여기에서 사용된 준수는요,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 같은 것을 잘 지켰을 때 준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질서 준수, 법, 규칙 준수 같은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준수가요, 사람한테 썼을 때는요, 그는 준수하다 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잘생겼다, 얼굴이 예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썼을 때는 외모가 훌륭하다,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라는 의미이지만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 같은 의미에서는 잘 지킨다 라는 의미로 다르게 사용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너무 쉽게 넘어왔죠? 결론은 앞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당부하는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자, 기약이 없다, 알 수 없다, 모른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불안해하기보다 서로 더 배려하고 협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다면 코로나19도 곧 종식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엔 당부하고 있네요. 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종식은요, 어떤 일이 끝난다라는 건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698자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써봤고요. 자, 지금 제가 코로나19로 글을 쓴 이유가 현재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일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67회 시험 54번에 나온 도시어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시험에도 대비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는데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문장 표현. 자,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문장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읽기에서부터 쓰기까지 한번 다시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요. 미증유해라는 게 글에서 나왔었죠. 미증유해라는 표현이 최초에, 처음에, 전대미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자, 다 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밑에 예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범죄, 명사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범죄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증유의 질병이다. 이것도 명사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을 말할 때 미증유의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어떤 것에 시달리다. 앞에 나온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 때 시달리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자, 괴로움이라는 건 감정이죠. 생활고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힘든 거니까 상황입니다. 두통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질병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휘청거리다. 앞에 원인 나온다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된 위기, 쓰러지게 된 위기에 처했을 때 휘청거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휘청거린다. 병 때문에 쓰러질 위기다 라는 걸 나타내죠. 회사 나왔네요. 그 회사는 자금난으로,
자금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자, 이 원인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휘청거린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4번 중요합니다. 자, 원인이 서로 원인 결과 또 원인 결과 이렇게 연결될 때 뭐뭐에 따른 뭐뭐로 인해 결과 쓰면 된다고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요. 도시화 원인 1번이에요. 도시화에 따른 생태 환경 파괴 2번 원인이에요. 이걸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자, 결과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 결과를 지금 앞에 빼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결과를 앞에 뺐을 때는 그 결과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발생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코로나19는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입니다. 무엇 때문에 발생했나요? 자, 도시화에 따른 원인 1번, 생태 환경 파괴로 인해 원인 2번.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를 앞으로 빼서 썼을 때는 이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문장을 이렇게 좀 조정해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요. 자, 완벽한 문장, 완성된 문장 다음에 자,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면 강조하는 의미,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이번 토픽 시험에서 6급을 딴다 라는 게 하나의 문장인데요. 뒤에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급 이번에 꼭 따는 게 사실이다. 6급 딸 것 같다. 진짜다. 라는 거 강조해 주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 다음에 뭐뭐 할지 기약이 없다라는 건요. 리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시면요. 아들을 낳다 동사죠. 낳을지, 딸을 낳다 낳을지 기약이 없다. 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일지 딸일지 모른다 라는 상황에 쓰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상황입니다. 자, 지금처럼 공부하면 자, 지금 공부해요. 근데 토픽 상급을 딸지 또는 대학교에 입학할지 기약이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나 보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1번부터 6번에 그 문장 표현을 활용해서 직접 한번 짧은 지금 보시는 문장, 한 줄짜리 문장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 54번 문제를 써본 분도 있고 쓰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쓰지 않으신 분이나 쓰신 분이나 제 강의를 보고 나서 제가 쓴 54번 서론부터 결론까지의 한 편의 글을 직접 손으로 종이에 옮겨 써보세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보면서 손으로 쓰는 것은 머리에 기억되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한번 손으로 써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직접 본인이 글을 쓸 때 활용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그게 머릿속에 남겠죠. 결국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54번의 시험 점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까지 54번 쓰기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이기도 하죠. 교육과 관련된 글을 읽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